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조법상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1구 필지상의 4개 동의 노후 빌라 단지를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류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소유주 36명입니다. 4개 동 소유주 36명과 건설사 간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사업비 대출을 위해서 주택 신축 그리고 일반 분양은 판매하죠. 주택 신축 판매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좀 전에 노후빌라 수의자들이 빌라 부지를 공유하다가 대지권을 공유하다가 공동사업을 위해서 사업세를 내는 순간 합의로 민법상 동업자의 재산은 합의로 봅니다. 소유 형태가 바뀝니다. 즉 양도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이를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한 후 5년이 임박한 시점에 불성실 신고 가산세와 함께 출자 양도세에 폭탄을 맞게 됩니다. 특히 구축 빌라를 2주택 이상, 그러니까 밖에 하나 소유하고 구축 빌라를 소유하고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던 분들은 재산을 상실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출자 양도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닥터빌드 아이콘 사이트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필지가 있게 되는 거죠. 요 8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만들 때도 지분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노후빌라 재건축의 사업구도인데 출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전 세대수에 따른 재건축 사업구도를 잘 잡아야 합니다. 종전 세대가 36세대 미만이라면 자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경우는 딱 36세대, 그러니까 미만이 아니죠. 이상이죠. 즉 36세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도상의 그림을 보면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합니다. 단위 사업지의 주택이 만약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라면 노후주택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라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능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차이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6m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 노후빌라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하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업 면적은 1만 제곱미터에서 1만 3천 제곱미터로 바뀌었죠. 그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총 20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단지와 빌라 단지는 안 됩니다. 연립주택 단지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당해 사업지 건축물대장도 바로 열어볼 수 있는데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능하겠습니다. 종전세대는 공동주택 36호고 면적은 1502제곱미터라고 나옵니다. 건물의 누구들은 100%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80% 동의와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조합적 위반하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소유자 75% 동의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 요건에 있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달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허브의 초기 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기 사업 자금, 설계, 건축 설계나 도시 정비나 이런 업체들에게 계약금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조합의 운영비도 필요하고, 이런 초기 사업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비는 자금 능력 있는 시공사나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제초한 대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저희 닥터빌드는 정비사업 전문 관련 면허와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이런 종류의 재건축 사업에 국내에 유일하게 특화된 곳입니다. 즉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75% 동의로 유리한데 가로축 정비사업과 달리 허브 자금 초기 사업비 대출이 안 나오고 제초안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분석인데 종전세대 36구의 실사용 면적을 파악해보니 실사용 면적이 40제곱미터 남짓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이후 종자산을 39제곱미터, 전용 39제곱미터는 실사용 면적이 40제곱미터를 훨씬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39제곱미터 위주로 구성했을 때 종전 상위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의 최소화 또는 거꾸로 환급금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용 39제곱미터 타입 위주로 구성했을 때 종후세대 아파트는 33제곱미터 21세대, 39제곱미터 30세대, 49제곱미터 10세대로 구성되는 결과를 닥터빌드 아이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설계 프로그램은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아파트 평면 배치와 주반도 프로그램으로 납부한 실적이 있는 비교적 정밀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들도 일단 닥터빌드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설계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삽성 분석에 유용합니다. 보통 개발사업의 경우 2종 7층 지역에 있다. 그러면 아파트 신축 시 7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구성할 때는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업지의 경우에 일조권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10층까지 구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업 리스크, 집 짓다가 10년 넘는다고 합니다. 송파구 1호 가로주택 정비 사업자의 경우 조합장의 행령 배임으로 수년째 현장이 방치되어 있고 추가 부담금 5천에서 현재는 4억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 관리입니다. 닥터빌드는 이러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신탁사를 선호합니다. 자금의 신탁 관리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도산, 절연, 즉 신탁사가 망해도 조합원의 재산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신탁사가 돈 관리하고 공사 기선을 관리하여 자금 집행하게 되면 준공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분양 리스크입니다.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든 일반 분양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일반 분양이 가능한 가격으로 상품 구성을 해야 합니다. 미분양비에 대해서 월세를 놓고 사업비 이자를 충당하는 현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가격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합니다. 위 강남구 개포동 현장의 경우 일반 아파트의 가격이 워낙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저렴한 일반 분양가를 구성하여 사업성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도 36명의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이 없이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현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업지의 경우 종전 세대수가 36호입니다. 36세대 미만인 경우에 진행하는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재건축 사업은 출자 양도세 문제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높이도 제한받죠. 그리고 가로로 둘러싸인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갈 때 사업소 지표,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갈 때 사업소 지표를 비교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코드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코드를 잘 잡아야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드렸습니다.